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긴축 대열에 합류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취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기준금리에 맞춰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에도 끄떡도 안 하던 일본의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피봇 뉘앙스에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도 순식간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기조는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 지속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장을 달래긴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저도 갑자기 일본이 왜 이러나 놀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멤버십 게시판에 총 2번의 게시글을 통해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영상은 그 최종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후 저도 나름대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떠올려 봤는데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급 되는 나라에서 뭔가 이런 통화정책 관련한 입장을 내놓거나 발언을 할 때는요. 절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짜여진 각본과 계산에 맞춰 나온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어제 일본이 갑자기 뒤늦게 수습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저는 일본과 미국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역시 미국과 일본은 정말 끈끈한 동맹 관계이며 서로 긴밀하고 밀접하게 소통해가면서 정책 기조를 결정하고 있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그렇게 일본 측에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해줌으로써 혹시 추후에 발생했을지 모를 커다란 위험 리스크 하나가 완전 제거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나왔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가며 말씀드리자면요. 결국은 얼마 전 12월 FOMC에서 연준이 고금리 정책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높게 찍혀버린 점도표를 보고 일본 중앙은행은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고금리 유지가 훨씬 더 길어지네. 그동안 우리는 어차피 돈도 많고 하니까 그냥 기준금리 인상 없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꾸역꾸역 환율 방어를 했던 건데 어차피 연준도 뭐 적당히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인플레도 빠르게 안 꺾이고 미국의 고금리 지속도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작정 돈으로만 환율 방어를 무한정 할 수는 없겠는데? 안 되겠다. 이쯤에서 시장에 일본의 화폐 정책 역시 피봇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좀 줘서 엔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한 포석을 미리 좀 깔아놔야겠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일본 CPI도 2%를 한참 상회하며 3.7%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러한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위한 시점이 결국 어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라는 날짜 역시 미국과 사전에 논의 끝에 발표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 입장에선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본인들의 의사를 발표하기에 꽤 괜찮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미국채 금리 수준이 4.2%가량이었던 걸 생각하면 최근에는 3.4%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그때보단 상당 부분 줄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낮아진 지금 시점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한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일본을 많이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누가 봐도 명확한 일본 중앙은행의 엔화 개입 당시에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일본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었고요. 그리고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은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양국은 환율과 관련해 G7 협정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만 보더라도 미국은 일본에게 상당 부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잘 달래가며 동맹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 보유량, 즉 달러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괜히 일본이 상황이 힘들어져서 환율 방어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 지금 아슬아슬 빙판위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선 일본이 저렇게 살 길을 알아서 잘 모색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숨통을 틔워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띨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본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공조를 해가며 정책 기조를 정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기업 실적 악화에 의한 하락 추세가 강하겠지만요. 결국 대형 참사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볼 때 대형 참사가 터질 확률은 아직까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호이요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JMP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